네, 어제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고 금리 인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결 우세 쪽도 절반 정도, 한 반반 되다가 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좀 확실한 존재감을 이번에 내비칠 수도 있었는데 눈치를 많이 보죠. 엉켜있는 눈치라는 거는 정권 교체기에 아무래도 여론적인 그 동향과 그다음에 뭐이 가계부채와 연관된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면 2030 세대의 영끌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적극적으로 만지진 못했던 것 같긴 한데 50bp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이 지금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 정해놨는데 주제는 25대 50, 좀 더 과감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뉴질랜드하고 캐나다 이쪽은 다 50bp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호주도 지금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유는 뻔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그 자본 유출이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됐어요. 사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가 정점론을 얘기하는데 이건 패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전쟁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크게 시차를 두고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IMF 총재가 아침에 또 해외에서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은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미국은 공공연하게 50bp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르쳐 줍니다. 아예 대놓고 가르쳐 줘요. 한 번 50bp가 아니라 연속해서 50bp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이거를 우리가 왜 자각을 못 하고 있을까? 분명히 알고는 있을 텐데 애써 덮으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원화 약세 또 진행이 되고 이러면은 물가 들여오는 뭐 자재값은 또 비싸지겠죠. 지금은 재고를 소진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몇 개월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물가를 잡느냐, 성장률을 잡느냐, 두 마리 토끼인데 두 마리의 토끼는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성장률에 포커스 맞추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 잡아야 됩니다.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은 뭐 생보들 요즘 논란은 있습니다. 뭐 RBC라 해서 지급 여력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채권 평가 손, 그리고 또 IFRS 17 얼마 전에 이면 애널리스트 출연해서 한번 쫙 설명해 줬는데 그런 부담스러운 재료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역시 생보험, 하나생명보험의 메리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어제는 주가가 금리 인상을 사실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정경민 사장도 동결 외쳐놓고. 네. 변명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 얘기했잖아요. 왜 이게 뭐 감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찾아가지고 우리는 들어가서 수치로 보면서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저 정도인데 뭐 제가 막 저렇게 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또 상황이 뭐냐면 또 이게 또 정권의 교체기고 또 이제 지방선거 또 있잖아요. 그러다 그러게요.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그또 수장도 공석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좀 정성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저도 이제 그쪽을 좀 봤었는데 역시 정양적인 게 우선시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금리 인상이 시행이 됐고 그만큼 지금 절실하다 금리 인상이 절실하다를 좀 볼 수 있고요.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 이제 못 잡으면 저게 망나니처럼 뛸 수 있대요. 네, 환율, 인플레, 뭐 가계부채, 뭐 재정 건전성 그리고 사상 초유의 지금 돈 추경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또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좀 상황이다 보니 이제 투기적 효과 뭐 이런 투기적 수요 이런 것들은 뭐 즉시적으로 좀 반응을 좀 나와야지만 또 이런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좀 투기적 그 수요를 잡기보다는 좀 거래 대금이 확 줄어버렸어요. 증시가 지금 뭐 16조, 15조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것도 좀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의 좀 여파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금리 올린다고 돈 이자율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이제 금융회사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나 뭐 이런 좀 예대 마진이나 이런 것이 늘어난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가 저렇게 빠르게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천천히 해야지 확 찢어버리면 죄송합니다. 확 해버리면 이게 못 걷거든요. 또 이걸 또. 근데 맞는 말씀인데 네. 지금 현실을 자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언론적이고 좀 그래서 빙빙 저도 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어제 좀 그랬으니까 좀 이렇게 대응을 하자면 좀 비겁하게 대응을 하자면 이런 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실적이 늘려나는 속도밖에 없어요. 속도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대응할 수 있는 속도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서 오늘 또 쫙 찾아보니까 지금 연내에 실적 추정치가 가장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몇 개 있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케미칼하고 네. 한국항공우주, LX 세미콘 요게 올해 그러니까 이제 퀀트 리포트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를 그런 종목이더라고 이렇게 좀 선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모의 속도를 맞설 수 있는 거는 분자의 속도, 실적의 속도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로 봤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 한국항공우주, LX 세미콘 오늘은 이렇게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인플레이션이라는 그쵸. 주제로 이제 붙여주신 거죠. 돌아오는 이제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채 폭탄, 네, 요거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다루고 있고 네. 시간이 이게 뭐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대단히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사실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초유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지금 금리를 빨리 올린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1970년, 80년대 요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도 이제 빨리 올린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 속이 이제 타들어가는 이유가 사실 이제 부채 규모가 미국 재무부의 부채 규모가 이제 70년대, 80년대는 한 40%? 뭐 많았을 때가 40%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130%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계속 시장에 이제 겁만 주고 있는 약간 이제 우리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것처럼 네.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어쨌든 5월달, 6월달, 8월달까지 연이어서 한 3번 정도 빅스텝으로 올려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힘을 좀 받고 있는 건 그만큼 이제 물가가 살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우리 앵커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빨리 뭐 선제적으로 대응해놔야 된다. 네, 돈값을 올려야 그렇죠. 돼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히려 환율 안정에도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게 또 차장님 얘기를 좀 빌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펀더멘탈이 같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금리가 이제 1%포인트 만약에 순식간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 이제 미치는 파급 효과. 이거는 이제 사실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과연 얼마나 이제 묘수를 찾아내는가. 그게 이제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저는 역할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금 일성으로 얘기하는 건 가계부채 심각하다. 네.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속도에 치우친 이제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케이. 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금융주들과 그리고 뭐 생보사, 손보사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저는 이제 삼성화재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또 DB손해보험 또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